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암살 시도했던 김진성에 대한 신상을 경찰이 꽁꽁 감싸고 있는 가운데 이 김진성이 우파 성향 월간지인 월간조선을 최소 32년 이상 장기 구독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한겨레의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겨레는 김진성은 1990년 이전부터 2022년까지 월간조선을 최소 32년 이상 구독했다. 조선일보가 월간지 세대를 인수해 1980년 창간한 월간조선은 조선일보보다 강경한 보수파 성향을 보이는 잡지다. 김진성은 충남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자신의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이 잡지를 배송받아 구독을 해왔다. 김진성은 이 잡지를 구독하던 기간에는 한 번도 구독을 해지하지 않았다가 지난해 초 구독을 해지했다. 구독을 해지한 시기에 애초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당적을 갖고 있던 김진성이 미래통합당을 탈당하고 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꿨던 시기와 비슷하다. 김진성은 미래통합당 당적을 4, 5년 동안 유지하다 2020년 탈당한 뒤 지난해 3월 민주당에 입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씨의 외조카 이아무개 씨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김 씨가 4, 5년 전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 몇 번 나간 적이 있다라고 말했다라는 보도를 냈습니다. 32년간 보던 월간조선 구독을 해지하고 곧바로 민주당에 위장 입당을 하고 그때부터 최근까지 임대료도 내지 않았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 임대료를 내지 않은 것은 사정이 어려워서 월세를 내지 않았다라고 추측할 수도 있지만 이 어차피 범행을 저지르고 나면 구속될 거 뻔한데 그것까지 계산해 굳이 월세 낼 필요성을 못 느낀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까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범행을 준비했다고 봐야죠. 앞서 경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에 의한 극단적인 범행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떤 유튜브를 즐겨 봤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확인했다면서도 주로 보수 성향이라고 평가되는 영상을 봤다라고 말하며 그 외 디테일한 부분은 국민은 알 필요 없다라고 비공개를 했는데 결국 그 주관적인 신념이 조선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추론은 할 수 있지만 그 극단적인 비뚤어진 신념으로 제1야당 대표를 살해하기 위해서 저렇게 오랜 시간 치밀하게 준비하면서 위장하기 위해 32년 구독한 구독도 해지하고 월세도 몇 개월째 안 냈다는 부분에서는 절대 단독 범행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벌써 언론은 경찰의 발표가 있은 직후부터 암살 미수범에 대한 보도를 뚝 끊었습니다. 역사적인 암살 시도 사건을 이렇게 개인의 단독 범행으로 몰고 가면서 대충 수습하려는 것이지요. 그러나 통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어제 경찰이 경고장을 던졌고 알아듣지 못하면 특검으로 간다고 했으니 민주당의 추진력을 믿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특검 얘기를 꺼내자 이준석은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에 대해서 크게 의문이나 추가적인 의혹을 제기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민주당의 특검 남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경찰의 브리핑에서 밝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의혹을 제기할 정황이 없다는 황당한 소리를 하지를 않나, 특검 남발에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주접싸는 소리를 하지를 않나, 역시 피는 국힘입니다. 그러나 번지수가 틀렸죠. 민주당이 자꾸 특검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이 윤석열 정권과 그와 결을 같이 하는 사정기관들의 문제이지 이게 민주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준석은 개혁신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찬성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힘당에서 밀려 공천 탈락한 일부 의원들이 합세를 하면서 잘하면 재의결 투표에서 가결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이낙연이 어제 탈당과 함께 신당 창당 선언을 냈습니다. 이낙연의 탈당에 정말 많은 분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낙연이 2021년 5월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서 사과를 하자 곧바로 잘못을 알고 교정하고 반성하는 것도 용기라면서 더군다나 공개적으로 사과했으니 더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다. 용기 있는 사과에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이낙연이 2024년
1월 민주당을 탈당했다. 보통 사람들은 1월에 생산적인 결심을 하곤 하는데 이분은 1월만 되면 자해적 폭거에 가까운 이상한 결단을 한다. 참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1월 정치적 폭망의 길을 선택을 하더니 2024년 1월 정치적 죽음의 길을 선택을 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던가? 이낙연의 속셈은 뭘까? 민주당을 박차고 떠났으니 민주당의 정반대의 방향으로 행군을 할 것이다. 낙석 연대 경유해서 최종 목적지는 국민의힘 쪽에서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이 그의 깊은 뜻은 아닐까? 그의 이글거리는 복수심을 상상해 본다. 설마 하는 상상은 곧 현실이 되기도 한 사례가 많다. 제2의 안철수처럼 이낙연의 탈당은 왜 잘못됐는가? 이낙연은 왜 욕을 먹고 있는가? 이낙연은 왜 욕먹을 짓을 하고 있는가? 라며 명분이 없다. 자기 부정이다. 사실상 경선 불복이다. 그 입으로 김대중 말하지 마라. 탈당이 아닌 정계 은퇴가 답이다. 라고 직격탄을 날렸는데 제 개인적으로 많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면 첫째는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일 것이고 그로 인해 윤석열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일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그 이전에도 단 한 번도 사정기관으로부터 공격당하지 않았고 조중동으로부터 공격받지 않는 유일한 사람 아닙니까? 너무 깨끗하고 청렴하게 잘 살아서 그런 걸까요? 글쎄요. 여튼 이낙연이 탈당을 하자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오늘 드디어 왕수박이 제발로 탈당했다. 이제 민주당이 할 일은 컷오프를 통해 남은 잔챙이 수박들을 정리하는 것이라며 그리고 이번 22대 국회의원 후보들은 검찰 및 언론 개혁을 최대 과제로 삼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인사들로 발탁하기 바란다라는 글이 있었고 또 다른 당원은 징글징글하게 뭉개고 있던 사람들이 탈당을 하니 비로소 민주당이 민주시민을 대변하는 공당민주당으로 거듭나고 있다. 총선 승리를 위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원팀으로 똘똘 뭉치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단합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언젠가는 털고 가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 털어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동안 민주당의 발목을 잡고 개혁의 발목을 잡고 이재명의 발목 잡기에만 혈안돼 있었고 오로지 지들 기득권 지키기에만 눈이 멀어 있었던 자들 이번 기회에 다 털어내야죠. 총선이네 뭐네 하면서 이것저것 계산하면 끝없습니다. 완전히 변화된 민주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황교익 칼럼니스트는 전과 이범이 민주당을 떠났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제 김한규가 채널A 정치 시그널에서 이재명 대표의 퇴원 메시지를 평가하면서 선열이 낭자하게 찔러야 지지자들이 좋아하는 정치 문화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 상대가 돼서 피해자가 돼보니 한 번 더 느낀 게 있었을 것이다 라고 차마 인간이라면 말할 수 없는 발언을 해서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국회에 입문하기 전까지만 해도 참 나름 괜찮게 보였던 김한규였는데 역시나 사람은 겪어봐야 그 속을 아는 건가 봅니다. 이낙연도 당대표 안 했으면 사실 다 속아 넘어갔을 겁니다. 김한규는 본인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같은 말이라도 피해 당사자가 직접 하시는 말씀과 제가 옮기는 말은 다르게 들릴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라고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과가 아닙니다. 거꾸로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너도 한번 목에 칼 한번 맞아봐. 그러면 너도 이재명 대표의 심정 느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고 나서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발언이었다라고 이거 말하면 이걸 사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DC 인사이드 이재명 마이너 갤러리에는 김한규 망발에 대해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라며 윤리심판원의 중징계 처분을 강력히 요구한다라는 규탄 성명문이 올라오기도 했는데 당장 징계해야죠. 박지원에게 고마워하는 김한규, 이낙연이 탈당에 이어서 지금이라도 따라 나갈 자들은 다 나가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또 모두를 위해서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